자, 이제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꼴랑 두 단원인데 그 중에 첫 번째 단원에 자, 확률의 뜻과 활용에 대한 얘기를 좀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잠깐 개념 설명을 아주 번개처럼 빨리 한번 진행할 것 같아서 자, 일단은 먼저 내용 설명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확률이라 하면 그냥 경우의 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잘 안 보이면 니네 책에다 잘 밑줄 치면서 따라와. 첫 번째 뭐냐면 자, 시행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시행. 자, 주사위, 동전 등과 같이 자, 우연에 의해서 그 결과가 결정되는 뭐 시행들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하냐? 시행이라 하는데 행동들. 그냥 뭐 이거는 별로 중요한 용어는 아니야. 근데 이제 새롭게 우리가 사실 잘 쓰지 않는 이런 용어들이 중요한데 자, 표본공간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표본공간. 자, 표본공간은 자,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결과들의 전체 집합이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주사위 하나를 던졌다. 주사위 던졌을 때 표본공간을 얘기하세요 라고 하면 분명히 집합이라는 거. 그럼 주사위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건 1부터 6이니까 1과 2와 3과 4와 5와 6을 원소로 갖는 자, 집합을 표본공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 적으세요. 자, 표본공간. 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다. 자, 주사위를 던졌어. 자, 일어날 수 있는 게 1부터 6까지야. 그래서 그걸 원소로 하는 자, 집합을 우리는 바로 표본공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자, 두 번째. 표본공간의 부분집합을 뭐라 하냐? 사건이라 합니다. 자, 사건이라는 건 표본공간의 부분집합. 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 사건의 개수 몇 개냐? 라고 하면 대부분 좀 실수한 친구들이 6개요 라고 얘기를 해. 근데 6개는 경우의 수인 거고 사건의 수는 이 집합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 사건의 개수를 물어본다. 자, 사건의 개수를 물어본다면 걔는 2의 6승 가지겠죠. 6가지 원소를 가질까 말까 고민하기 때문에. 아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겁나 많은 거야. 64개. 자, 그 집합에는 공집합도 있겠지? 1만 가지고 있는 것도 있겠지? 홀수를 갖고 있는 집합도 있겠지? 모두 갖고 있는 집합도 있겠지? 되게 많은 집합도 있겠지? 자, 그런 집합들을 바로 이런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타나게 되는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자, 근원사건. 용어다. 자, 근원사건은 뭐냐? 자, 표본공간의 부분집합 뭐죠? 사건이에요. 사건 중에서 한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사건이래. 근원사건이라고 해. 그래서 1만 원소로 갖고 있거나 자, 2만 원소로 갖고 있거나 3만 가지고 있거나 4만 가지고 있거나 5만 가지고 있거나 6만 가지고 있는 자, 이런 사건들을 우리 뭐라 한다? 근원사건. 그 64개 사건 중에서 원소가 한 개인 사건을 근원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자, 근데 이런 용어들은 내신에서만 나와요. 수능에서 이런 용어들을 물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지만 그래서 니네가 나중에 이제 확률에 대한 좀 약간 깊은 얘기를 들어가게 되면 이런 용어들을 몰랐을 때 사실은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냥 참고로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합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야, 합집합이 뭐지? 집합이 있어? 집합이 있어? 그럼 그 집합을 가지고 새로 만든 집합을 합집합이라 하지? 합사건도 마찬가지야. 자,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자,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는 바로 둘의 합사건이다. 그러니까 집합적인 의미로 합집합과 같은 의미 같기 때문에 기호도 그냥 같은 걸 사용을 해. 합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 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자, 그리고죠. 자, 얘를 뭐라 하냐? 교사건이 아닙니다. 곱사건이라고 불러요. 곱사건. 합곱. 자, 중요한 용어 나왔어요. 배반사건. 많이 물어보는 거야. 자, 지금까지의 용어들은 사실은 상식적이거나 많이 물어보지 않는 상황인데 배반사건은 뭐냐? 사건과 사건 사이의 관계를 얘기해. 둘의 관계 뭐야? 둘의 관계. 같은 학교? 같은 학교. 또 그 외에는 없고 그냥 그 정도만? 같은 학교? 친구? 서로 친구야 돼. 그지? 한 명만 친구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배반사건이 뭐냐면 사건과 사건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자, 너랑 나랑 서로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 두 사건 사이의 관계를 배반사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 너랑 나랑 선생님과 제자, 그지? 우리 둘이 배반사건이다? 나도 사건이고 너도 사건인데 우리 둘이 공유하는 원소가 없을 때 우리 둘의 관계를 서로 쟤네 둘은 배반사건이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배반사건이구나. 자, 배반사건은 서로 교집합이 없는 거. 뭐 여사건이야 뭐 상식적이죠. 자, 여사건은 사실은 지금 처음 정의되지만 우리가 뭐 중학교 때부터 워낙 여사건 하면서 그 반대되는 경우의 수를 많이 계산했기 때문에 여사건은 그 사건에 대한 여집합으로 만들어진 사건을 바로 여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 여기는 좀 용어를 좀 몇 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시험을 위해서.
자, 요네 시험 딱 보면 앞에 한 1, 2, 3번 정도쯤에 요런 문제 한두 문제 나와요. 표본 공간이 뭐냐, 뭐 근원 사건이 뭐냐라는 요 정도의 내용들도 나오기 때문에 용어를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된다. 자, 많이 헷갈리는 게 사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건은 경우의 수랑 다른 얘기인 거고. 그래서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바로 뭐가 된다? 또 경우의 수가 되게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예형들을 자세히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개념. 자, 확률 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 확률은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확률을 구한다는 게 알려져 있어. 자, 우리가 사실은 여기 잠깐 보시면, 자, 일단 첫 번째 확률은 어떤 것이 일어날 빈도,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가능성을 수로 나타내는 거라서 이제 확률을 영어로 하면 혹시 뭔지 아는 사람? 확률 영어로 하면 혹시 뭔지 아는 사람? 프로버빌리티라고 해요. 콩글리시로. 그래서 확률의 약자인 뭘 사용하면 보통 P 쓰고 이렇게 가로 A를 적어서 A란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기호야? 기호야? 자, 대문자 P 안에 어떤 사건을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얘기해야 되게 된다라는 얘기고. 자, 근데 확률의 첫 번째 볼게요. 자, 어떤 시행에서 얻어지는 근원 사건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여기서 공을 하나 끄집어내는데, 여기 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서 젤리를 하나 꺼낼 거야? 진짜 젤리가 들어있어. 근데 예를 들어 여기서 레몬 젤리가 나올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하면 이 안에 들어있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계산하기 위해선 여기서 나와 있는 각각의 원소들이 일어날 빈도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뭔 말이냐? 야, 여기 바구니 안에 동그라미 공 하나랑 X랑 공 하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동그라미하고 X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2분의 1이라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여기 동그란 공에는 예를 들어 막 이렇게 가시가 박혀 있는 거야. 그럼 공을 끄집어낼 때 아우 따가워 하고 딴 걸 뽑을 확률이 높아지는 이런 상황처럼 각각이 일어날 확률이 다른 상황이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각각의 근원 사건들, 일어날 수 있는 각각의 상황들이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되고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동일할 때만 뭐라 하냐? 자, 근데 사실은 이게 되게 복잡한 얘기야. 한번 봐봐. 표본 공간 S에 속하는 근원 사건의 수, 이게 뭐야? 전체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거야. 표본 공간 1, 2, 3, 4, 5, 6에 들어있는 각각의 원소에 속하는 근원 사건의 개수 6개, 전체 경우의 수, A에 속하는 근원 사건의 개수,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처럼, 자, 중딩 때 했었던 방법대로. 야, 뭔가 새로운 용어 써가지고 좀 복잡해 보이지만 근데 좀 의미는 좀 한번 좀 생각해봐. 이 용어 때문에 사실은 위에 있는 거 배우는 거 솔직하게. 근원 사건이네, 표본 공간이네 하는 얘기를 사실은 요 얘기하려고 사실은 정의를 한 거니까. 근데 솔직히 우리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확률을 구하긴 구할 거지만 근데 원래 이런 용어로서 정의돼 있고, 하여간 이렇게 구하는 확률을 뭐라 하냐? 수학적 확률을 하는 거야. 수학적 확률. 자, 중딩 때처럼 그 니네가 할 99%는 다 수학적 확률이야. 근데 밑에 보시면 자, 뭐 있냐? 자, 통계적 확률과 기하학적인 확률이 있어요. 야, 이거 옛날에 아마 내가 이 얘기하면 니네가 아마 맞아, 옛날에도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야, 내가 이걸 던졌어요. 던졌단 말이야? 그럼 얘가 이렇게 될 확률하고 이렇게 될 확률이 2분의 1일까요? 어떨 것 같아? 2분의 1일까? 내가 볼 땐 아마 이렇게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아. 이렇게 될 확률보다 이렇게 될 확률. 팅도 이렇게 되려나? 하여튼 근데 2분의 1은 아닐 것 같아. 그럼 얘를 던졌을 때 얘가 이렇게 엎어질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할 수 없으니까 많이 던져보는 거야. 많이 던져서 10번 중에 3번, 100번 중에 30번 시행의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그 비율이, 근데 사실은 지금 극한을 얘기하기는 좀 약간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설명할게. 시행을 많이 했어. 많이 했을 때 실제로 그것이 일어나는 비율을, 확률을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걸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는데, 어차피 시험 문제는 딱 한 유형만 있어요. 통계적 확률을 이용하는 문제는.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면 알 거야. 제목에 통계적 확률이 써있기 때문에 별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자, 그리고 밑에 기하학적인 확률. 자, 얘는 뭐냐? 요거죠? 자, 우리 예능 같은데 벌칙판 같은 거. 자, 주사위를 뺑뺑뺑 돌려가지고 여기는 예를 들어 뭐 까나리 먹기, 여기는 바닷가에 입수하기, 여기는 뭐 야외 취침, 여기는 뭐 퇴근해서 이렇게 돌려서 하면 이거 일어날 확률이 4분의 1인데 라고 하는 그거를 기하학적인 확률이 하는데, 요거는 교육과정에서 제거가 되었어요. 근데 안 배울 수가 없는 게, 자, 이게 시중 많은 문제집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선생님이 이거는 전교육과정까지 나왔고 전교육과정이 빠졌기 때문에 니네는 이제 2번 거치니까 진짜로 빠졌을 건데, 문제는 뭐냐? 작년에 방상고에서 문제를 냈어요. 방상고에서 어떤 애가 확 통했는데 선생님 뭐 생처음 퍼오는 거 처음 보는 거 틀렸다고 해서 시험지 딱 갖고 왔더니 기하학적인 확률 문제를 한 2-3개를 낸 거야. 교육과정이 빠진 지 18년이 넘었는데.
그 근거가 뭐냐 했더니 그 학교에서 부교재로 뭐 세니까 뭔가를 쓰는데 거기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볼 때 학교 선생님이 이게 기하학적 방위에 빠진지를 모르는 선생님이 계셔. 농담이 아니고. 그래서 팩트로 얘기하면 절대로 기하학적인 확률은 문제에서 내면 안 되고 수능에는 절대로 나오지 않는데 혹시나 우리 학교 선생님이 또 깜빡하셔가지고 이게 범인지 혹시 아는 선생님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이 시간에 설명은 하긴 하겠지만 학교 선생님한테 좀 물어보라는 거야, 이런 거. 기하학적인 확률. 선생님 이거 뭐 보니까 뭐 기하학적인 확률 옛날 거 같은데 이거 저희도 이런 거 해야 돼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슬쩍 물어보시면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좀 학교 선생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셔야 된다. 자, 니네 학교 선생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알겠지? 자, 근데 이거는 거의 제거된 거라 보시면 돼요. 기하학적인 확률. 자, 이제 마지막 개념. 확률의 기본 성질. 자, 확률은 항상 0과 1 사이라는 거 당연한 거고 자, 절대로 반드시 일어나는 확률은 1이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에 대한 확률은 얼마다? 0이 되게 된다. 자,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 자, 합사건에 대한 합집합의 원소 계수 하듯이 자, 요거만 미주치고 넘어가자. 자, 우리가 A 또는 B가 일어날 어떤 확률을 계산해라 라고 하면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계산한 다음에 그것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중복돼서 계산되기 때문에 제거해 주셔야 된다는 거. 요까지만 기억해 두시면 확률에 대한 개념은 마무리가 돼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어떻게 확률들을 계산하고 있는지를 한번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자, 예제 문제 한 반 정도 풀면 아마 쉬는 시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두 번째 타임에 마저 풀고 세 번째 타임에는 이제 밑에 있는 유제 1, 2, 3번 위주로 빨리빨리 오케이? 풀고 과제는 또 이렇게 쌤이 따로 다음 주까지 프린트를 내줄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자이스토리랑 사실은 일품인데 그거 두 번이면 끝나요. 숙제가. 타원이 두 단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많은 기출문제들이 사실은 조건부 확률 분해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냥 근데 기본 문제 좀 하고 기본 문제 좀 하고 기본은 놓치지 말자고. 알겠지? 이번 기말고사 우리 기본은 놓치지 말자. 기본은. 응? 대준아? 근호가? 기본은 놓치지 말자고. 알겠지? 명예회복 해야지. 아, 쪽팔려 죽겠어요. 내가 지금 쪽팔려 죽겠다는 건 어떤 점수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학원에서 이렇게 이 마이크 끄면 나중에 얘기해 줄게. 마이크 끄면 혹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패스 일단.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3 신입생이 한 2명 왔더라고. 그래서 반갑다. 그래, 너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옛날에 가르쳤던 지구가 소개를 했더라고 보니까. 지는 안 다니면 소개를 했어. 그래서 참 웃긴. 뭐 하여튼간. 어제 선생님이 그 삽자루 뭐 혹시 본 사람 없지? 어제 오냐 안 오냐? 9시부터 삽자루가 왜 어제 얘기했잖아. 한석원 와라는데 결국엔 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삽자루 형이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 안 오면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하나하나 다 까겠다 그랬어. 부관 참시하겠다. 옛날에 지나간 어떤 사건이긴 하지만 그 사건에 대해 검찰에 제출됐던 자료나 이런 거를 다 까발리겠다. 그래서 어제 이제 1부부터 이제 바로 시작을 했어요. 자기 본인이 있었던 이투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막 검찰에서 나온 얘기랑 하면서 결국에 막 검사도 까더라고. 이렇게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 경찰이 기소로 넘겼는데 불기소, 혐의 없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게 나라냐? 막 이러면서 겁나 막 뭐라 그러더라고. 근데 봤는데 너무해.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얘기했잖아. 이것도 좀 이거 영상이 좀 어울리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대규모의 우리 사실 구주입회 같은 경우도 송파 지역에서는 제일 큰 학원인 중에 하나일 거야, 그지? 제일 큰 학원이지. 그지 않나? 제일 크지 않나? 고등부로는 제일 크잖아, 확실히. 뭐 청어람이나 이런 데 뭐 중등부 치다라 하더라도 내가 볼 땐 고등부로는 아마 송파에서는 우리가 구주가 제일 큰 학원인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없어. 진짜로. 하질 않아. 좀 약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 하는 거야. 그 네이버나 이런 데다가 윤홍식 치면 아니 예를 들어 송파 수학학원 치면은 구주입회가 뭐 연상 검색으로 나올 수 있지만 그거를 작업을 하지 않는 거고. 근데 그게 작업이 또 그렇게 또 이제 문제냐 아니냐 이런 분들한테 뭐 둘째 치더라도 근데 거기는 완전 대놓고 까더라고. A, B가 있었어. 신승범하고 한석원이 있었었는데 신승범이 까락 지시를 내린 거야. 자, 야 젖보이니까 한석원이 원래 강의를 2개 째 알파 테크닉하고 이제 뭐를 찍는데 이번에 하나 안 찍는다더라. 안 찍으면 그걸 까라 하고 구체적으로 보내니 신승범 밑에다 보면은 써 있어.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이제 막 얘가 이렇게 까서 1배에 올렸더니 뭐 조회수가 몇 개고 어디에 올렸더니 1배 좋아하잖아. 그지? 뭐 하면 몇 개고. 그러니까 거기가 자기가 쓴 글에 조회수랑 막 이거를 다 해서 보고를 올린 거야, 신승범한테. 신성원이 딱 답장이 뭐였어? 수고하세요, 이거 웃는 거. 수고하세요, 이거. 이거 있잖아, 이거. 그거 딱 대충, 그거 딱 보면 누구나 봐도 이거 시킨 거잖아. 그래서 난 알고 있는 거고. 근데 무혐의. 악의적으로 이건 공격하라 한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주입에 짱이에요, 구주입에 좋아 이게 아니라 청구란 못 가리켜 이런 식으로 깐 건데 근데 그거는 진짜로 그잖아. 그러니까 참 더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안타깝다는 현실이. 안타까워요. 야, 니네가 구주입에 혹시 뭐 다른 데 다니다가 온 거는 네이버에 검색해서 온 게 아니잖아. 그냥 친구가 다니는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온 게 된 거 아니야? 보통 보면은 엄마가 가래서 하고 엄마가 지식인에 물어봐서 송파 어디 가요? 구주입에 가 이게 아니잖아. 이런 건 상관없는데. 하여튼 가장 큰 피해자는 이제 학생이고 내가 볼 땐 두 번째 피해자는 나지 않을까. 내가 아닐까. 이 대형 저런 대치동 인근에 있는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은 고3만 되면 애들이 다 대치동으로 가요. 왜냐면 주변에 그런단 말이야. 야, 고3 되면 그래도 한번 대치동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결국에 이걸로 만들어진 거야. 이걸로. 가슴 아픈 현실이야. 자, 뭐 가슴 아픈 거 이제 좀 많이 편집을 내가 볼 때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1번부터 봅시다. 자,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지는 시행에서 2번 모두 뒷면이 나오는 사건을 A라 했을 때 A와 배반 사건인 사건의 개수를 물어본다. 자, 그럼 한번 내가 직접적으로 물어볼게. 자,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지는 시행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건의 개수는 전체 몇 개일까요? 전체 사건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동전 2개를 던졌어. 전체 사건의 개수 몇 개일까요? 정확합니다. 왜냐면 동전 2개를 던지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가지지. 앞, 뒤, 앞, 뒤, 앞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본, 공간을 얘기해라 라고 하면 집합이다. 야,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나올 수도 있고 앞면, 뒷면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 앞면이 나올 수도 있는 자, 요런 걸 우리가 바로 표본 공간. 자, 원소 4개. 이거로 만들어진 사건은 2의 4승까지 16개의 사건이 원래 만들어지는데 자, 앞면이 자, 2번 모두 뒷면이 나오는 사건. 그럼 그 사건 A는 자, 집합인데 자, 2번 모두 뒷면 나오는 자, 뒷면이라고 하는 이런 원소를 갖고 있는 놈을 바로 A라고 하는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자, 궁금한 건 뭐냐? 얘 사건. 그럼 16개 중에서 이 친구하고 배반인 사건. 그럼 얘랑 교집합을 갖고 있지 말아야 되니까 그럼 나는 원래 이 4가지 원소를 가질까 말까 담아야 되는데 얘하고 교집합을 갖지 않기 위해선 얘를 선택하지 않겠고 그럼 나머지 3가지 원소에 대해서만 가질까 말까 고민하니까 2의 3승까지 그래서 8개의 사건이 존재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생소하단 말이야 이게 지금. 생소하잖아. 그잖아. 생소하다고. 맨날 확률하면 경우의 수 하는데 이런 문제 학교 시험 딱 나와봐요. 그럼 애들이 이제 용어 잘 모르고 의미 잘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는 내신에만 나온다. 자, 잘 정리하면서 따라오길 바래요. 편한 마음으로. 선생님이 좀 내려놓기로 했어요. 올해는 좀 이렇게 바뀐 교육과정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요즘에 너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 그래서 요즘에 좀 내려놓으려고 이렇게 좀 편하게 마음 좀 내려놓고 또 있는 애들도 만족하게 또 하다 보면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자, 2번 설명한다. 나도 좀 편하게 할 테니까 얘도 편하게. 근데 편하게 하자는 게 여유를 갖자는 얘기지 나타지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용이란 말 알아? 중용? 선생님이 그 자주 쓰는 니네도 그런 거 있지 왜? 자기의 어떤 뭐 그거 뭐야 그거 좌우명 같은 거 있잖아. 좌우명. 선생님의 좌우명이 뭐냐면 옛날에 선생님 사촌동생 집에 딱 갔는데 현관에 딱 그 집 가훈이야. 가훈을 걸어놓는 집이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되게 옛날 사람이 가훈 딱 갔는데 가훈이 뭐냐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났는데 부지런하되 성급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되 나태해지지 말자. 그 이모부가 뭐 어디서 본 건지 쓴 건지 모르겠는데 부지런하되 막 조그만 막 내가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막 잘 봐야 돼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막 급하게 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되 너무 또 이렇게 팅가팅가 놀면서 그냥 날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중용이라는 거 중용. 딱 중용. 부지런하되 성급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되 나태해지지 말자. 근데 우리 2교실에 혹시 이제 급훈 하나 따라보게 하면 나는 이제 잠은 죽으면 평생 잔다. 지금 잘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갈게.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서 두 눈의 수의 합이 홀수가 될 확률. 자, 일단은 주사위 2개 던지면 100% 노가다야. 분명히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노가다로 시키는 것도 교육과정이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근데 36가지 정도가 딱 어떻게 노가다 뛰기 참 편하잖아? 그래서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다.
라고 하면 이건 기본적으로 노가다로 하나하나 찾으라는 얘기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자, 두 개의 주사 던졌어. 경우에서 36가지야. 근데 두 눈의 수의 합이 소수가 돼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모두의 합을 하면 던질 때 나온 주사위의 합이 가장 작으면 2고 가장 크면 10이니까 그럼 요 사이에 들어있는 뭘 먼저 확인해야 돼? 소수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 그럼 2가 될 수도 있겠고 3이 될 수도 있겠고 5가 될 수도 있겠고 7이 될 수도 있겠고 11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2가 되는 방법은 1, 1밖에 없을걸요? 그냥 나 물어보자. 근우가 3 되는 방법 1, 2하고 2를 두 개로 세야 돼? 아니면 하나로 세야 돼? 잘 봐봐.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어. 그럼 1, 2하고 2를 두 가지로 체크해줘. 일단 요거 한 가지. 그럼 여기 이제 1, 2하고 1인데 그거 두 가지로 계산해야 돼? 한 가지로 계산해야 돼? 괜찮아, 틀려도 돼. 자, 한 가지로 계산해야 된대. 자, 그러면 자 봐봐. 일단 문제점이야. 분모가 36가지가 나올 수가 없어. 이 36가지는 1, 2하고 2를 다로 계산한 거 아니야? 그잖아. 자, 니네가 중요한 거. 내가 지금 근육이 깔려고 한 게 아니라 경우의 수랑 확률은 좀 다른데 자, 우리가 사실은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거랑 들어봐. 하나 던지고 하나 던지는 거랑 확률이 달라질까? 주사위 두 개를 던지는데 그 두의 합이 3이 될 확률이 주사위를 두 개 동시에 던지는 거랑 하나 던지고 하나 던지는 거랑 차이가 있을까? 그러니까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차이가 없겠지. 없어야 되는 거지. 잘 들어.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그들이 서로 구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 확률을 구할 때는 무조건 다 다른 걸로 보셔야 돼. 확률을 구할 때는 무조건 다 다른 걸로 보셔야 돼. 자, 여기 잠깐 볼게. 야, 물어볼게. 야, 중요한 얘기야 이거. 자, 바구니에 동그라미 3개 들어있고 X 2개 들어있어. 자, 이 중에서 공 하나 끄집어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주민아, 얘기해봐. 자, 저기서 내가 공 하나를 끄집어냈을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두 가지야. 동그라미 아니면 X인 거야. 근데 일어날 확률을 구해라. 동그라미 일어날 확률을 구해라. 그 2분의 1 하면 돼, 안 돼?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되지? 똑같지만 확률을 구할 때는 1번, 2번, 3번, 1번, 2번처럼 똑같지만 다르다고 생각을 해야 확률이 되는 거야. 그 이유는 사실 아까 수학적 확률 정의할 때 뭐랬냐면 그것이 일어날 빈도가 다 똑같아야 돼. 내가 여기 경우의 수 두 가지인데 동그라미 나올 확률을 2분의 1로 하기 위해선 동그라미하고 X가 일어날 확률이 동일하면 그래도 돼.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해도 돼. 같은 걸로 봐도 돼. 근데 봐봐. 자, 주사위 두 개를 던졌을 때 얘를 만약에 1, 2와 2, 1을 같은 경우로 보잖아? 그러면은 주사위 던졌을 때 2가 나올 확률하고 3이 나올 확률이 동일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계산할 수가 없게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똑같은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 하더라도 무조건 다른 주사위로 인지하셔야 돼. 문제에서 대놓고 똑같은 걸 던졌어 라고 해도 무조건 다른 걸로 확률을 계산해 주셔야 돼. 확률은 무조건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보셔야 돼. 무조건 다르다고 생각해야지 해. 자, 그래서 여기선 1과 2를 서로 다른 걸로 놓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중요한 얘기인 거야. 자, 그럼 5가 되는 거 뭐 있어? 1, 4 있어? 2, 3이 있어? 3이 있어? 4, 1이 있어. 그래서 네 가지 경우 있어. 자, 그럼 7 되는 거 뭐 있어? 1, 6부터 6일까지 몇 개? 6개. 요거는 5, 6이랑 6, 5 2개. 계산해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내가 얻는 확률이 나오게 된다. 됐나요? 세 번째 문제 갑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확률에서는 무조건 다 다른 걸로 본다는 거. 자, 확률에서는 문제에서 아무리 똑같다고 우겨도 무조건 다른 걸로 봐야 된다는 거. 근거는 뭐다? 그것이 각각 일어날 확률이 동일해야 되는데 그것의 개수가 다르면 확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다 다른 걸로 놓고 확률은 계산하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내정 뭐가 좀 약간 파이팅이 좀 느껴지지 않니? 파이팅 좀? 오늘따라 좀 이렇게 간만에 빈켜서 그런가 봐요. 간만에 촬영해서 그런가? 아, 이거 영상 있어도 맨날 촬영할까 봐. 촬영하니까 뭔가 좀 약간 파이팅한 게 좀 있는 것 같아. 야, 보자. 자, 5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부분집합이면 자, 5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이 집합의 부분집합이면 총 몇 개냐면 32개인데 그 중에서 A1 또는 A2를 원소로 가질 확률을 구해보고 싶은 거야. A1을 갖거나 아니면 또는 A2를 갖는 거. 자, 그러면 A1을 원소로 갖는 거 몇 개일까요? 자, 32개 전체 부분집합이 있었어. 근데 그 중에 A1을 원소로 갖는다? 그럼 내가 이 원소를 갖고 나머지 4가지 원소를 가질까 말까 고민하니까 2의 4승가지가 될 거란 말이지. 그럼 마찬가지로 A2를 원소로 갖는다. 그럼 A2를 가질 거야?
그리고 A1부터 1, 2, 3, 4개를 또 가질까 말까를 고민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2의 4승 게 되겠지? 근데 분자를 긴 게 쓴 거 보니까 뭔가 또 있는 거지? 뭐가 있겠어? 자, A1과 A2를 동시에 갖는 건 중복계산 됐으니까 자, 너네 둘 다 갖는 8가지 경우의 수는 이렇게 2의 3승 가지로 다시 제거해 주셔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또 부분집합을 이용한.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경우의 수는 고일 거야. 근데 확률에서 다시 물어볼 수 있다는 거. 확률에서 다시 물어볼 수 있는 거 기억해 두시고 4번 가겠습니다. 자, 이제 좀 사실은 우리가 이번 시즌에 새롭게 배운 중복조합이나 뭐 이런 걸 좀 이용한 확률이 좀 나와야 재밌을 텐데 재미가 없네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또 젤리를 또 한번 젤리 타임. 젤리 타임. 호이샤. 호이샤. 좀 약간 가볍다. 던지는 순간 느꼈어. 좀 가볍다는 사실을. 호이샤? 문연 중에 누가 온다는 것 같은데 신입생이. 아 맞아요. 들어 또 어떻게 알아? 제 친구가 말했어요. 아, 네 친구가? 네. 나 니네 반으로 갈 것 같은데 그래? 그냥 시험 봤다고. 아, 시험을 봤다. 그 물어보시더라고. 이든이는 시험 어떻게 봤나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그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런가요? 이렇게 그러더라고. 네, 우리 반으로 왔으면 좋을 텐데 그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겨울방학 12월 18일 날 개강 이후에 우리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이거는 거의 내가 볼 때는 이거 참 쉽지 않은데. 이게 좀 불려나가는 맛이 있어야 사실은 이게 좀 재밌는데 말이야.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개면에 1, 2, 3, 4 숫자를 적은 정사면체가 있는데 정사면체를 2번 던져 처음 나온 밑면의 수를 A라 하고 그 다음 나온 걸 B라 했을 때 이 방정식의 해가 정수가 될 확률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그럼 A가 될 수 있는 값이 1 또는 2 또는 3 또는 4고 자, B가 될 수 있는 값이 또는 1 또는 2 또는 3 또는 4인데 근데 이 방정식의 해라면 그럼 x값은 뭐가 되냐면 이것이 a분의 2b가 되고 자, 이것이 정수가 되기 위한.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경우의 수가 그래봐야 전체가 16개밖에 안 돼요. 그잖아. a가 될 수 있는 게 4가지고 b가 될 수 있는 4가지니까 그럼 이것도 전체 경수가 16가지밖에 안 될 텐데 그럼 여기에 a하고 b 중에 뭔가 하나를 기준으로 잡아서 노가다를 띄면 내가 볼 때 되지 않겠느냐. 자, 가볼게. 만약에 a가 1이잖아. 그럼 b는 1, 2, 3, 4가 다 가능해. 자, 근데 a가 만약에 2잖아. 그럼 A가 2면 약분돼서 B가 또 마찬가지로 1, 2, 3, 4가 또 다 돼요.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다 되는 말이지. 근데 A값이 3이 돼버리면 문제가 생겨. A가 3인데 정수가 되려면 자, B값은 3밖에 안 돼. 그리고 A가 만약에 4다라고 하면 약분돼도 밑에 2가 남기 때문에 B는 반드시 짝수가 되셔야 돼요. B는 뭐가 된다? 자, 2 또는 4가 이렇게 돼주셔야 된다. 16개 중에 여기 8개 할까요? 11개가 내가 원하는 정답이 되겠다. 뭐 이렇게 뭐 이것도 일종의 노가다를 보시면 되는데 자, 5번 바로 갈게요. 자, 2차 방정식 이런 거 아끼면 안 되지. 2차 방정식 딱 그러는 순간 A가 0일 수도 있는 건 아니구나. A가 0 되면 안 되는구나. 자, A하고 B가 0, 1, 2, 3, 4 중에 하나인데 이 방정식이 지금 2차 방정식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A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거 이거 낚으려고 낸 문제겠구나 라는 생각이 일단 드네. 근데 A하고 B가 이 중에 하나 근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 자, 이것도 판별식이고 노가다겠죠. 자, 이 방정식의 판별식은 바로 자, b제곱 마이너스 4a인데 얘가 0보다 크기 위한 조건을 확인하고 싶고 그럼 b제곱이 누구보다 4a보다 크게 되는 이런 확률을 지금 현재 구해보고 싶은 거야. 생각해봐. a하고 b가 0, 1, 2, 3, 4, 5 중에 하나란 말이야. 야,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게 분모 몇 가지일까요? 25가지일까요? 20가지일까요? 그러니까 A가 0인 거를 분모에 포함을 시켜야 될까요? 시키지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해? A가 0인 거. 자, A하고 B가 지금 현재 0, 1, 2, 3, 4 중에 하나인데 2차 방정식의 개수인 A거는 이거 중에 하나다. 그럼 분모에다가 A가 0인 걸 포함해야 되나? 그냥 분자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당연한 건데 분모에 포함을 해야 된다 생각해? 말아야 된다 생각해? 말아야 되는 거지. 전제 조건이라는 거야. 2차 방정식이라 했잖아. 그럼 A하고 B가 일어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 중인데 A가 0인 건 아예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2차 방정식인 이 조건에 위배가 되니까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거 4가지, B가 될 수 있는 거 5가지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자, 부등식 이것도 사실은 방법은 없어요. 대입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A가 만약에 1이야. 그럼 B제곱이 4보다 커야 돼. 그럼 B가 될 수 있는 건 2 안 되고 3, 4
두 가지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B는 3, 4가 되는구나. 자, 예를 들어 A가 2야. 그럼 B제곱은 누구보다 커야 돼? 얘는 8보다 커야 돼. 그럼 요거로 만족하는 B값도 3 또는 4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또 확인하게 되죠. 자, A가 3이야. 자, B제곱이 12보다 커야 되고 요거를 만족하는 B값은 4만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자, A가 만약에 4다라고 하면 잠깐만 5도가 아니구나. 자, B제곱이 자 16보다 커야 되고 요거를 만족하는 B는 존재하지 않죠. 됐나요? 혹시 뭐 빠진 거 있냐? 있냐 없냐? 없지? 하나 둘 셋 다. 그래서 이게 바로 4분의 1이 정답이 되더라 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괜찮겠죠? 자, 이제 6번 갑시다. 자, 아직까지도 자, 어느 고등학교 A반, B반에 1, 2, 3, 4 특강 시간표를 작성하려 하는데, 자, A반과 B반 모두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4가지 과목을 배정하려 한다. 자, 위 표와 같이 A, B 두 반에 같은 교시에 서로 다른 과목이 배정되는. 자, 예를 들어 수학 선생님이 한 명인데 두 탕 뛸 수 없으니까 수학이 서로 다르게, 언어 서로 다르게, 외국어 다르게, 탐구 다르게. 이거 보면은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있어? 초성 힌트. 교란순열. 교란순열. 4가지 원소에 대한 교란순열은 9가지. 기억나지? 내가 내 것을 갖지 않는 방법이었어. 자, 볼까? A반이 시간표를 짤 수 있는 방법은 4팩토리얼이에요. B반이 시간표를 짤 수 있는 경우도 4팩토리얼입니다. 막 짜면 말이지. 그래서 A가 먼저 예를 들어 4팩토리얼로 시간표를 이렇게 완성을 했다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먼저 A반 먼저. 자, 일방적으로 A반이 먼저 시간표를 배정하면, 그러면 이제 B반은 방금 A반이 선택한 시간표를 기준으로 교란순열로 언어 밑에 언어 깔지 말고 수학 밑에 수학 깔지 말고 외국어 깔지 말고 탐구 밑에 탐구 좀 알아라. 그래서 교란순열의 경우의 수인 9가지를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원래 이거 서술형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노가다 해야 돼. 9가지 다 보여줘야 돼. 자, 5가지 원소에 대한 교란순열 몇 가지다? 44가지. 6가지 원소에 대한 교란순열 몇 가지다? 그건 나도 잘 모르겠다. 근데 작년에 창덕여고가 서술형 걸 냈어요. 진짜. 레알. 2학년인데 6가지 원소에 대한 교란순열의 경우수를 구하시고 해가지고 서술형에 냈어요. 내가 알기로 한 2, 300가지 정도 될 텐데, 그냥 물론 그렇겠지. 야, 1, 2, 3, 4, 5, 6이니까 그만 까자. 하여튼가 그런 하겠다. 그냥 예를 들어 얘가 1번을 가졌다 했을 때 학원장 한 100가지 정도 쓰게끔 그런 게, 그게 학교입니까? 씨. 그게 학교냐? 이게 나라냐라는 얘기. 이게 학교입니까? 자, 6가지 원소는 교란순열은 나오는 교육청에 신고해버리세요. 네가 시간 내 한번 해봐라라고. 야, 물론 저만식도 있고 막 일반항 하는 것도 있는데 오바야, 오바. 다음 문제 갈게요. 자, 한국 육상 선수 3명과 중국 육상 선수 3명을 일렬로 세울 때, 자, 드디어 이제 순열을 이용한 게 나오는 것 같아. 자, 서로 다른 나라 선수끼리 교대로 설 확률. 자, 6명의 학생이 일렬로 나열하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는 6팩토리얼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문제 오는 거죠. 자, 한국 육상 선수 3명과 자, 중국 육상 선수 3명이 자, 일렬로 나열하는데 서로 교대로 나열하는 방법. 자, 물어볼게. 여기 3명, 5명 교대로 설 수 있나요? 자, 남자 3명이랑 여자 5명이 교대로 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남자 4명과 여자 5명 교대로 설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요. 딱 이렇게 들어가면 돼. 남자 4명과 여자 4명 교대로 설 수 있나요? 설 수 있어요. 요렇게 서거나 아니면 요렇게 서주면 돼. 그지? 그래서 사실은 교대로 선다라는 건 인원수가 완벽하게 똑같거나 한 명만 차이가 나지만 그게 교대로 서는 게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하느냐? 자,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끼리 먼저 요렇게 나열해주고, 자, 중국은 중국끼리 먼저 또 3팩토리얼 나열해주고, 그럼 이 중국은 중국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나열된 경우를 중국이 먼저 설 것이냐, 아니면 한국이 먼저 설 것이냐, 그 두 가지 경우의 수만 이렇게 곱해주시면 된다. 뭐 물론 인원수가 다르면 따로 알 필요 없는 거야. 중국 사람 4명에 한국 사람 3명이면 4팩, 3팩 해주시면 되는 거지. 굳이 할 필요 없는데 인원수가 똑같으니까 어느 나라가 먼저 설 거야. 이것도 반드시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 8번 가겠습니다. 자, 야, 1, 2, 3, 4, 5의 5개의 숫자를 모두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5자리의 정수를 하나를 택하는데 23,000보다 작은 확률. 자, 뭔 소리야?
5개의 숫자를 모두 나열해서 만들 수 있는 5자리의 정수면 당연히 그 경우의 수는 5팩토리얼 만큼 될 텐데. 자, 문제가 원하는 건 23,000보다 작은 경우의 수를 춥지? 좀 춥지? 아니요. 춥지? 춥지? 추운 사람. 아, 나 좀 춥다. 괜찮아. 괜찮아? 나는 괜찮은데. 추우면 얘기해. 추우면 얘기해라. 야, 볼게요. 야, 23,000보다 작은 확률을 구해라. 그럼 그거를 만족하는 개수를 계산하셔야 되는데, 야, 당연히 1로 시작해. 그럼 무조건 23,000보다 작아. 2로 시작하는데 1로 시작해. 이래도 23,000보다 작아. 2로 시작한 건 또 안 돼. 그러면 23,000보다 작은 방법은 요거밖에 없는 거 아닌가? 김민아, 그지? 그러면 내가 5개 숫자를 나열하는데 1로 시작을 한다는 건 나머지 4개를 나열하는 방법이 쓰인 4팩토리얼 계산하시면 되겠고, 그럼 이 1로 시작한다는 건 나머지 3개를 1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가 계속 계산되니까 더하기 3팩토리얼 하시면 되는 거고, 요러고 시작하는 거고, 요러고 시작하는 거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자, 8번 문제도 해결. 쉽지? 조건부 확률이 하이라이트야. 어차피 조건부 확률 다음 시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자, 이제 원수열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전체 경우의 수가 25개인가 이게 유형이? 그러니까 한 몇 개만 더 하고 좀 쉬자 우리도. 야, 부모를 포함한 가족 6명이 원탁에 앉아 있는데 부모가 서로 이웃하게 앉거나 마주보고 있을 확률을 구해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갈게. 자, 엄마랑 아빠랑 1번 아이, 2번 아이, 3번 아이, 4번 아이라고 하는 총 6명의 아이 사람이 이렇게 원탁에 둘러 앉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 문제가 지금 현재 원하는 건 뭐냐면 부모가 이웃하여 앉거나 서로 마주보고 앉는 확률. 근데 이 둘의 교집합이 있습니까? 물어볼게요. 교집합 있나요? 자, 부모가 서로 이웃하면서 마주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럼 요거는 요거대로, 요거는 요거대로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 자, 6명이 원탁에 나열하는 방법에서는 몇 가지다? 5팩토리얼 가지수가 돼요. 자, 빼면 돌기 때문에. 자, 이제 부모가 서로 이웃하거나 마주 보게 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 주셔야 되는데, 자, 이거 어떻게 하겠지? 한 명이, 자, 아버지가 아무도 앉지 않은 탁자 봤을 때 아버지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라 했고, 그럼 이제 이러한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엄마가 자리를 선택하는 방법. 자, 마주보거나 서로 이웃한다? 그 엄마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이기 때문에 엄마가 자리를 선택하는 법 3가지. 자, 이제 엄마가 예를 들어 여기 앉았어. 그럼 나머지 4명의 자녀가 4개 자리에 앉는 방법의 수 곱하기 4팩토리얼.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얼마다? 5분의 3이 되게 된다. 근데 사실은 솔직히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야 될까? 사실은 엄마하고 아빠가 서로 마주보거나 이웃할 확률이면 사실은 그냥 처음에 이렇게 끝난 거야. 아빠가 자리에 앉아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아예 부모에 계산하지 않고 엄마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몇 군데냐면 5개인데 그중에 이웃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여기 마주보는 거 이거니까 엄마가 앉을 수 있는 이 5가지의 독립된 자리 중에서 3가지가 그 조건을 만족한다. 그래서 바로 5분의 3 이렇게 하는 것도 뭐 센스라고 하긴 뭐하지만 좀 할 수 있으면 좋은 부분인 것 같아. 자, 우리가 항상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만으로 확률을 구하다 보면은 좀 빡세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직관적으로 이렇게 확률을 구하는 방법도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5분의 3이 자, 엄마 아빠가 서로 마주보거나 이웃할 확률이다. 자, 넘어가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중복순열이고. 자, 두 집합 1, 2, 3, 4에서 A, B, C, D로 대응하는 함수 중에서 자, 요거 무슨 뜻인가요? 말해보세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뭐라고? 안 들려? 1대1 함수. 1대1 대응 아니고? 자, 요 조건만을 얘기하는 건 이건 1대1이야. 1대1 대응은 이제 정의역과 공역 원소가 같아야지만 1대1 대응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건 그냥 1대1 만족하는 함수 개수. 자, 그럼 일단 볼까? 야, 함수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1, 2, 3, 4가 A, B, C, D를 선택을 하는데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4가지고 분모야? 아무거나 막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4가지고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4가지고 그래서 분모는 4의 4승가지가 전체 함수 개수. 근데 그 중에 1대1 함수 개수냐? 그럼 1이 선택할 수 있는 원소 개수 4가지. 그래서 예를 들어 1이 B를 선택하면 2가 이제 B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되고 그래서 B가 예를 들어 D를 선택하고 그럼 3은 나머지 2개 중에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 선택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뭐 중복순위를 이용한 자, 뭐 함수를 이용한 확률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이건 좀 뭐 쉬운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한 2-3개만 더 합시다. 순열까지만 하자. 조합 들어가기 전까지만 하자.
자, 오른쪽 그림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도로망인데, 자,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 중에 임의로 하나를 택했는데 A 지점에서 Q 지점을 거쳐 B 지점으로 갈 확률. 야, 최단 경로 중에 하나를 선택했는데 이 Q란 점을 거쳐서 갈 확률을 구해라. 전체 경우에서 가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걸 A라 하고, 자, 올라가는 걸 BBB라 한다면, 그래서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 8팩을 4팩 나눈. 근데 걔를 조합으로 간단하게 8C4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고 했어. 8번의 움직임. 근데 그 8번의 움직임 중에 오른쪽으로 가는 건 과연 몇 번째 움직일까요? 8개 중에서 4개를 고르시면 제가 그때 오른쪽으로 하고 나머지는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편하다. 자, 근데 그 중에서 자, Q 지점을 거쳐 여기서 여기까지 가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있어. 자, 전체 5번을 3번, 2번으로 나누고 있으니까 자, OC. 보통은 다 5팩을 2팩, 3팩 나누겠지만 우리는 OC로 여기까지 가는 방법도 전체 3번을 1번, 2번으로 나누기 때문에 3C1이다 라고 이렇게 경우의 수를 계산할 수 있겠다. 자, 일단 조합 나왔으니까 잠깐 쉬고 뒷부분 이어가 볼게요. 쉬는 시간. 자, 이제 조합부터. 야, 근데 지금부터가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과정이 사실 들어가는 건데 여기 한번 잠깐 봐봐. 예를 들어 만약에 이거 동그라미 3개가 있었다? X가 4개가 있었다? 그냥 예를 들어 내가 이거를 거기서 3개를 뽑았는데 동그라미 2개 뽑고 X 하나 뽑을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중딩들은 X 동그라미 동그라미 X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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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그래서 처음에 7분의 4의 확률로 뽑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 잘못된 건 아니야 사실은. 근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뽑았을 때 예를 들어 X 하나 뽑고 동그라미 뽑는다. 그럼 분모 자체를 아예 경우를 순서를 고려하지 않으면 분자도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7개 중에 3개를 뽑았는데 자, X 4개 중에 하나 뽑고 동그라미 3개 중에 2개를 뽑았어요. 라고 이렇게 조합을 이용하면 중학교 과정에 비해서 훨씬 더 간단하게 확률을 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1, 2, 3, 4, 5 지금부터가 이제 조합인데 자, 1, 2, 3, 4, 5의 숫자가 적혀있는 5장의 카드 중에 자, 3장의 카드를 꺼냈을 때 카드에 적힌 숫자의 합이 홀수가 되는 방법. 자, 볼게요. 숫자 3개를 더해서 홀수가 된다는 얘기는 자, 홀수의 홀수 조합 아니면 홀수 하나의 짝수의 짝수 조합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순서를 고려하고 싶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그냥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해보자. 자, 5개의 카드 중에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3장을 뽑았는데 홀수 3개 카드 중에서 3개를 선택을 하거나 또는 자, 홀수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리고 짝수 2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자라는 이런 방식으로 확률을 계산해 주시면 좀 편리하다. 자, 중학교랑 많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여기부터 좀 차이가 많이 나요. 13번 가겠습니다. 자, 남녀 합해서 36명인 반에서 대표 2명을 지금 현재 뽑으려고 하는데 2명이 모두 남학생이거나 2명이 모두 여학생일 확률이 2분의 1이라면 과연 남학생은 과연 몇 명이 되느냐. 자, 여기 잠깐 볼게. 대표 2명 뽑을 때 남자 뽑을 수 있고 여자 뽑을 수도 있고 남자 여자 뭔 소리야. 여자 뽑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원하는 건 2명이 모두 남학생이거나 2명이 모두 여학생인 확률이니까 사실은 요걸 계산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 3개 중에 2개를 알려줬으니까 6건으로 가는 게 낫겠지. 그래서 이 말은 자, 남자 1명과 자, 여자 1명을 뽑는 요거의 확률이 2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놓고 계산하는 게 오히려 편리하겠구나. 자, 그럼 한번 전체 경우 가볼게. 자, 전체 36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하는데 자, 남학생이 몇 명이냐 했으니까 남학생 수를 X명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자, X명 중에 1명을 뽑고 36-X명 중에 1명을 뽑는데 그럼 요거는 36C. 자, 36C는 그냥 그대로 두시고 근데 X명 중에 1명 뽑는 방법은 X 곱하기 36-X인데 그거의 확률이 2분의 1이 되는 그러한 X값을 계산해 주시면 자, 보시면 알겠지만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X값은 2개 나오고 그 2개 중에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뭐 어려운 건 아니다. 자, 물론 이제 이렇게 해도 되겠지? 야, 본 사건으로 가면 이런 거야? 36명 중에 2명을 뽑는데
남자 중에서 2명을 뽑거나 또는 남자가 아닌 여자 36-X명 중에서 2명을 뽑는다. 근데 아무리 봐도 요거보다는 요게 더 간단하니까 이렇게 계산해 주기 낫겠죠. 또는 자, 이 의미 남자 중에 2명을 뽑거나 또는 이거는 그리고 남자 중에 1명을 뽑고 그리고 언제 더하냐? 언제 곱하냐? 이것도 좀 구별해 주시면 되겠고. 자, 14번. 아, 직각삼각형. 이거 둔각삼각형이나 예각삼각형 나오면 겁나 빡세지는 건데. 야,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주를 8등분한 8개의 점 중에 점 3개를 선택해서 삼각형을 만들겠다. 그럼 분모는 당연히 뭐가 되냐면 8개의 점 중에서 3개 점을 선택하는데 문제가 원하는 건 직각삼각형은 과연 몇 개가 되느냐. 자, 직각삼각형은 반드시 지름의 원주각이 90도라는 성질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러한 직각삼각형이 과연 몇 개가 나오냐요. 요거를 지금 이제 물어보는 문제인데 자,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지름이 일단 먼저 필요하게 돼. 지름. 그래서 지름이 몇 개냐? 선생님, 일단은 꼭대기랑 밑에 연결한 지름 1개, 지름 2개, 지름 3개, 지름 4개. 그래서 4개의 지름이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자, 직각삼각형 만들기 위해선 반드시 지름이 돼야 된다. 나중에 예각이랑 둔각도 한번 정리할 때가 올 거야. 예각이랑 둔각 나오면 거의 틀린다고 보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또 접근하셔야 되는지 나중에 한번 보자고. 아무튼 그래?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이렇게 지름을 요거를 선택을 했다면 자, 나머지 한 꼭지점을 선택하기 위해서 1개, 2개, 3개, 넷, 5, 6개 나머지 6개의 점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지름 하나 선택해 주시고 자, 지름이 선택되면 나머지 점 중에 어떤 점을 선택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이렇게 경우의 수를 조사해 주시면 되겠다. 이것도 무난무난하죠. 무난 15번 마이크 켜졌지? 다 찍었는데 노래 또 음성 안 들어가면은 허탈합니다. 또 집에 가서 또 이게 인코딩 하려고 소리 안 들어가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자, 통계적 확률 볼게요. 이거는 사실은 자, 통계적 확률도 수학적 확률이 메인인 상황에서 사실 그냥 면목상 있는 거기 때문에 시험에 이런 문제가 야, 내가 봐라 나오겠는지. 야, 해외 주요 자동차 생산국들의 자동차 생산을 했는데 내가 차를 한 대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한국에서 생산될 혈승률 A고 아시아에서 생산될 혈승률 B로 구하래. 야, 전체가 3만 대인데 한국 내가 한 대를 뽑았는데 한국에서 근데 이거 사실은 이거를 통계적 확률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해. 얘는 그냥 사실 수학적 확률이라고 봐도 되는데 자, 봐. 전체 3만 개인데 그럼 3만 분의 내가 한 대를 선택했는데 그것이 한국에서 뽑혔을 확률은 2000이 될 것이고 이게 A가 되겠죠? 자, 아시아에서 선택한다. 설마 아시아에 선택하는 들어간 나라를 모르는 건 아닐 거고 그럼 아시아가 지금 뭐 일본하고 한국밖에 더 있습니까? 그럼 11,000대라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이것이 바로 B고 이게 나오겠냐 이런 게 시험에. 그죠? 명목상 있는 거야. 명목상. 물론 내 학교도 있겠지만 틀리면 이제 그냥 뭐죠? 틀리면 그냥 싸대기를 그냥 딱. 자, 16번. 야, 그나마 이게 조금 의미가 있어요. 자, 선생님이 사실은 이 문제를 의미 있게 두는 게 뭐냐면 통계적 그 확률도 내긴 내야 되거든? 근데 방금 전 스타일은 통계적 확률 문제 이거 내기가 참 애매하기 때문에 요 스타일이 거의 유일하게 있는 통계적 확률이고 그럼 통계적 확률에 대한 언급도 해야 되고 문제를 내야 되기 때문에 문제는 허접한 반면에 출제 빈도가 좀 높은 그런 스타일의 문제를 보시면 돼요. 문제 한번 보세요. 자, 주머니 속에 붉은 공과 흰 공을 합해서 15개 공이 들어있었단 말이야. 붉은 공하고 흰 공을 합해서 15개가 들어있었다. 붉은 공하고 흰 공을 합해서 15개가 들어있었단 말이지. 근데 이 중에서 내가 공 2개를 꺼내서 보고 다시 집어넣고 보고 다시 집어넣고 보고 다시 집어넣는 일을 반복해서 시행을 했는데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5번에 한 번 꼴로 2개 모두 붉은 공이었다고 한다면 이 중에 몇 개의 붉은 공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느냐. 몇 개가 있느냐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이 안에 붉은 공이 몇 개가 있냐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지. 왜냐면 우연찮게 붉은 공이 많이 나왔거나 적게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표현 5번에 한 번 꼴로 2개 모두 붉은 공이 나왔다라는 이 표현을 어떻게 수학적 확률의 표현으로 바꿔주시냐면 P 자, 붉은 공이 2개 나올 확률이 5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바꿔주시면 되는 거야. 5번에 한 번 꼴로. 전혀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5번에 한 번 꼴로 2개 모두 붉은 공이 나온다. 바꿔 여기서 2개 모두 붉은 공이 나올 확률이 5분의 1로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전체 몇 개 중에서 15개 공 중에서 2개의 공을 끄집어내는데
네가 궁금한 불공의 개수를 내가 몇 개? X개라고 하면 X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비율이 전체 5분의 1을 차지하게 된다. 라고 이렇게 X값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됐냐? 이건 자연수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답을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통계적 확률을 이용한 거의 유일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자, 넘어갑니다. 자, 기하학적인 확률은 교육과정 빠졌다 분명히. 이거 내면은 니네 학교 선생님이 이거 좀 욕해야 돼 이거 솔직히. 교육과정을 모르는 거야. 교육과정이 빠진 지가 이게 지금 2011년도에 빠졌으니까 8년 됐단 말이야. 그래서 8년, 7, 8년 동안 지금 니네 전교육과정에서 이게 교육과정에 다 빠져가지고 없었다는데 근데 바로 작년에 나오더라고 진짜 작년에. 바로 작년 2학년 그 방상고 그 2학기 기말고사 때 시험지 갖고 와봐. 그래서 갔더니 내가 지금 보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교무실 내려가서 얘기했어 선생님한테. 이거 보라고 방상고 보라고. 와 선생님들이 방상고 클래스 보라고. 아직까지 이게 빠진 줄 모르는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교육과정 빠졌는데 그럼 아니면 교육과정 빵이 뭐 행렬 같은 걸 내시지? 아주? 행렬 알아요 행렬? 옛날에 이게 교육하고 이게 뭐 1, 2, 3, 4 이렇게 숫자를 박스 안에 적어서 이렇게 막 이걸 계산하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교육과정이 한 20년 됐는데 이거는 이것도 내시지 왜? 내시지? 복소 평면도 있었어요 옛날에. X축은 실수축, Y축은 허수축. 그래서 1 더하기 i를 2i를 좌표로 풀면 1,2에 대응되다. 뭐 이런 복소 평면 개념. 이것도 옛날에 교육과정이 있었단 말이야. 있었어 이런 게. 이거 갖다 뭐 하면 또 재미난 게 있는데 됐고 그리고 내지게 해? 왜? 참나 씨. 방상고 클래스. 내가 뭐 솔직히 실망했어. 그런 문제 보면 사실 선생님 야 솔직히 뭐 배제고 이번 시험 우리 냈잖아. 그럴 수 있어. 사람이 하다 보면은 좀 아쉽지. 왜냐면 내가 쓰면 누가 검수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예상 모의고사처럼 내가 문제 만들면 어떤 선생님이 풀어보고 이렇게 오케이 괜찮다고 이렇게 시험 우리 이번에 8회 동안 보면서 문제 오린 거 없었지. 그잖아. 선생님이 다 풀어봤으니까. 그잖아. 그럼 최소한 그 정도 과정만 거쳤어도 내가 볼 때는 괜찮았을 텐데. 근데 이게 사실은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귀찮다 보니까 자 봐. A 선생님이 만들었어. 해설도 만든단 말이야. 자, B 선생님 이거 좀 봐주세요 하잖아. 그럼 B 선생님이 문제 보고 해설 보고 이상했군. 이러면 문제가 검수가 안 되는 거야. 이거를 배제해두고 쫙 다 푼 다음에 비교를 해야 되는데 보고 오케이 괜찮은데요. 요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자, 혹시나 하는 마음이야. 이런 걸 가서 물어보라는 거야 학교 선생님한테. 요거를 선생님 이거 어떻게 푸나요? 그럼 학교 선생님이 야 아유 이런 거 안 나온 지 오래됐어. 그러면 니네 학교 선생님이 이제 안 낸다는 얘기고 잘 알고 계시는 거고 어디 보자 하고 풀어주잖아? 풀어주면 선생님 근데 이거 기하학적 확률 그래서 뭐 안 나온다는데 이거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의 어떤 인지사항을 좀 알지 않을까. 자 볼게. 야 한 변의 길이가 1인 이 정사각형 안에 전피를 딱 잡는단 말이야. 그럼 전피가 있을 수 있는 전체 넓이가 얼마냐면 1이란 말이지. 전체 넓이. 자 그런데 그 피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예각 삼각형이 되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예각과 둔각과 기준은 뭐야? 직각이지. 그래서 사실은 직각이 되는 위치를 내가 먼저 조사를 하는 게 필요하고 자, P라는 점이 어느 위치에 있어야 직각이 되나요? 그 누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직각이 되냐? P가 어디? D하고 C에 D하고 C에 이렇게 여기 있으면 근데 지금 이게 그러네. 야 이것도 직각이 되긴 되네. P가 여기서도 그죠? 여기 직각삼각이 돼요. 거기 말고 또 물론 이런 선분에 있으면 다 되겠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넓이분의 넓이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넓이분의 길이는 얼마야? 그 0으로 보셔야 되는 거거든. 차원적인 의미로. 그잖아? 선은 넓이가 없잖아. 그래서 요거는 자 P라는 점을 어디에 잡아야 사실은 직각이 되느냐?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 선에 해도 되긴 되지만 자 어디? A하고 B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이런 원 위에 점 P를 잡아주면 뭐가 된다?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그림처럼 이 반원의 바깥쪽으로 나가면 이제 예각삼각형이 되는 거고 요 안으로 들어오면 둔각삼각형이 되는 거고 요 선을 기준으로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라고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야. 자 문제가 원하는 건 예각삼각형이죠. 자 그럼 이 친구가 자 반지름 길이가 2분의 1인 이런 원이기 때문에 완벽한 넓이면 4분의 파이. 근데 반원이니까 8분의 파이. 그래서 1에서 8분의 파이를 제거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의 넓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야 둔각이 될 확률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8분의 파이를 하면 되겠지. 자 예각이 될 확률하고 둔각이 될 확률하고.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거야. 지금 내가 설명한 거 좀 납득이 되냐? 납득이 되냐? 그럼 물어볼게. 직각삼각형 될 확률은 얼마예요? 자, 예각삼각형과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
직각삼각형 될 확률 얼마입니까? 0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야. 0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야. 왜냐면 직각삼각형은 전체 넓이 중에서 그 직각이 차지하는 넓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넓이가 없다고. 선생님 이 선 두께만큼의 넓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근데 만약에 이거를 기하학적으로 안 가고 얘들아 여기 잠깐 봐봐. 예를 들어 여기를 지금 내가 만약에 점을 이렇게 5개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 격자점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야, 이 점 중에서 두 점을 선 3개를 선택을 해서 뭐 네가 만약에 이 점 중에서 점 3개를 선택해서 직각삼각형이 되는 걸 찾아. 그러면 확률이 있겠지. 그건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니까. 근데 지금 얘기하는 기하학적인 확률에선 직각삼각형이 될 수 있는 확률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돼. 네가 아무리 여기 잡아도 진짜로 이거 90도일 자신 있어? 진짜로? 89.9999도도 아니고 정말로 딱 90도일 자신 있어? 그럴 수 있을까? 불가능하겠지. 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갈게요. 왜? 갔다 와요. 뭔가 좀 비장한 표정으로 물어보길래 왜 그래 했더니 화장실 갔다 오겠다고. 얼른 다녀와. 쉬는 시간에 도대체 뭘 할까? 쉬는 시간에 뭘 할까? 참 신기한 거야. 화장실 갔다 오고 하라고 하는데 자, 이것도 사실은 봐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이 있는데 이 원 안에 점 하나를 빡 찍었어. 빡 화살 딱 쐈는데 점이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게 될 확률을 구해라. 전체 넓이 중에 마찬가지로 정사각형 안에 있는 부분의 넓이를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자, 반지름 길이가 1인 원 안에 점 찍었으니까 전체 넓이는 파이요. 그럼 이제 분모에 들어가면 뭐다? 그 친구의 정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자, 요 길이가 1이면 이 길이도 1이고 이 길이는 2고 그게 루트 2고 루트 2가 되고 그래서 얘랑 곱한 2가 바로 내가 원하는 사각형의 넓이다. 안 나와. 안 나와. 어차피 안 나와. 내면은 여기 설마 근데 몰라 또 방상고도 진짜 내가 낼 줄 알았냐? 절대 안 나온다는데 2문제 3문제 나왔으니까 애들이 막 나한테 뭐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할 말 없더라고. 자, 19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뭐 마무리 돼가는 추세인 것 같은데 야, 사건 A, B가 서로 배반 사건. 뭐야? 배반 사건 무슨 관계? 배반 사건 무슨 관계? 교집합이 없어. 근데 왜 교집합이 없는 걸 하필 배반 사건이라 했을까? 배반. 영어로 뭐예요? 비트레인가? 그지? 옛날에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스타크래프트가 한글 채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왜 그 동맹 맺어서 왜 이게 능욕을 주는 포톤러시 내가 너 도와줄게 해서 포톤 캐논을 막 깐 다음에 동맹 딱 풀어가지고 이 새끼 뭐야 하고 하면 겁나 빡치잖아. 나 쳐도 돼. 얘를 빡치게 하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딱 들어가면 어제 처음에 야 배신하지 마라 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이제 당시에 배신이 배신하지 마라 영어로 뭡니까? 네, 돈 베티리어스 이렇게 배신하지 마라. 그럼 시작하면서 치는 거야. 배신하지 말아라. 배신하지 말아라. 끊놓고 내가 배신 딱 때려가지고 포톤 깨놓고 빠가지고 포톤러시 진짜 해봤어? 포톤러시 안 해봤어 한 번도? 난 포톤러시 해봤다. 포톤러시 꿀잼이죠. 포톤러시가 뭔지 알아 혹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스타크를 딱 시작하잖아. 그럼 이제 내가 보이는 내 화면에 보면은 다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미네랄 있고 이렇게 있으면 한 요 정도만 보인단 말이야, 요 정도부터. 그러면 이제 일꾼 전철 딱 가요. 여기 있네? 그러면은 갔다가 나가는 척 하다가 여기로 싹 들어가서 파일럿 하나를 짓는 거예요, 파일럿. 완성. 띠용. 그러면 이제 요만큼 자기장 되면 포톤을 이제 왜 바로 되면 안 돼. 바로 지면 얘네들이 쳐들어오니까 발각이 되더라도 죽지 않을 만큼 포토 캐논 2개 받고. 그러니까 완성되면 이때 포톤 받고 이제 파일럿 받기 시작하는 거야. 그 얘가 뭐야 하고 이제 일꾼하고 마일은 가면은 이제 개죽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기지랑 띄우면 닭인데 적으면 그게 참 재밌지. 옛날에 또 스타크래프트 하면 참 삼연봉 알아요? 삼연봉? 삼연봉은 다 알잖아. 옛날에 그 임요한이라고 홍진호라는 그 전설의 두 프로게이머가 있었는데 그때가 몇 년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되게 공식적인 되게 큰 대회 결승전이었는데 임요한이 벙커러시를 했어요. 벙커 앞에 짓고 이제 일꾼하고 쳐들어가가지고 벙커러시를 했는데 3판 연속 다 그걸로 해가지고 3연봉 3번 연속 벙커 그래가지고 참 3연봉이라고 검색하면 나올 거야. 아무튼 배반석. 근데 왜 배반이다. 근데 교집합이 없는 거. 그러면은 배반 사건 딱 하는 벤 다이어그램을 근데 이건 벤 다이어그램이라 하지 말고 뭐 확률 다이어그램이다 라는 정도 하면은 적당한 표현일 것 같아. A하고 B가 공유하는 게 없어. 근데 너랑 나랑 일어날 확률이 같아.
근데 너랑 나랑 곱했더니 9분의 1이야. 그럼 바보 아닌 이상 3분의 1, 3분의 1인 거 알겠죠? 그잖아? 같은데 두 개 곱했으니까. 그 합사건의 확률은 그래서 바로 이거 6분의 1이 할 뻔했네요. 3분의 1 하면 더니까 3분의 2가 바로 두 사건의 확률이다. 자, 배반 사건. 자,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는 사건 사이의 관계를 바로 배반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 근데 왜 배반이라 할까? 계속 궁금한 거야. 교집합이 없는 거. 왜 해석을 졌다기로 했을까? 자, 빨간 구슬 6개와 파란 구슬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6개의 공을 끄집어내는데 빨간 구슬이 파란 구슬보다 많이 나올 확률을 구해달라. 야, 지금 빨간 구슬하고 파란 구슬 합해서 9개인데 6개를 끄집어낼 건데 빨간 구슬이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빨간 구슬만 6개 빵개 나올 수 있겠지? 요거 5개 몇 개 나오냐면 1개 나올 수 있겠고, 요거 4개 몇 개, 요거 2개 나올 수도 있겠고, 요거 몇 개, 요거 몇 개, 요거 3개, 요거 3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거 말고 또 있나요? 파란 구슬이 지금 현재 개수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6개를 끄집어내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요거밖에 안 되는 거지.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것이 자, 빨간 구슬이 파란 구슬보다 많은 3가지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뭐하러 이 3가지를 다 합니까? 전체에서 요거를 제거해 주시면 되겠죠. 되겠어? 자, 덥석 물지 말고 자, 일단 문제에서 원하는 그 상황들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쫙 나열해보고 그 중에 본사건으로 가는 게 편하겠냐, 여사건으로 가는 게 편하겠냐? 이건 뭐 압도적으로 여사건 가는 게 편하겠지? 그래서 얘는 1 빼기. 자, 뭐 할 거냐? 자, 빨간색이 3개고 누가? 자, 파란 구슬도 3개가 될 확률을 제거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1 빼기. 선생님, 전체 9개 구슬 중에서 3개를 뽑는데 빨간 구슬 6개 중에 3개를 뽑고 그리고 파란 구슬 3개 중에서 3개를 뽑는 확률을 계산해 달라라는 게 바로 이 문제의 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거의 끝나가나 봅니다. 자, 봅시다. 이건 좀 잉여스럽네요. 자, 1부터 200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200개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는데 4의 배수거나 5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게 될 확률을 계산해 달라. 그럼 전체 200개 중에 한 개 카드를 뽑을 건데 자, 1부터 200까지 4의 배수 몇 개, 4의 배수 몇 개, 이드나 몇 개, 4의 배수 몇 개, 50개, 5의 배수 몇 개, 40개. 그런데 교집합이 존재해요. 자, 4하고 5에 대한 최소 공배수 20의 배수 몇 개, 10개가 빠지고 공통적으로 제거되니까 이렇게 10개를 제거해 주시면 되겠다. 근데 뭐 맨날 수학이 그렇지 뭐 들을 땐 잘 되는데 그죠? 막상 풀려면 잘 안 풀리고 또 막상 또 이게 또 우리 시험 이번엔 확통이 좀 범위가 작으니까 선생님이 확통 이번엔 좀 시험지 좀 우리 지난번에 하나밖에 못 만들었는데 하여튼 확통 시험지도 선생님이 열심히 만들어서 확통도 한번 실전 시간 재서 좀 푸는 연습을 좀 해야 또 확통 못 본 사람도 있고 수업 못 본 사람도 있고. 자, 하여튼 22번 보겠습니다. 야, 이건 뭐야? 야, 확률은 말이야. 그 확률의 합이 1이기 때문에 두 가지 사건인 A하고 B가 주어진 상황에서 들어봐봐, 내 얘기를. 다 몰라서 미지수 A, B, C, D 잡잖아? 그럼 A랑 B랑 C랑 D의 합이 기본적으로 1이기 때문에 미지수는 4개인데 식이 이미 하나가 주어진 거기 때문에 조건 3개만 어떻게 주어지든 다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지금 문제에서 3가지 조건 주어졌잖아. 그럼 이거 분명히 연립방정식을 해가지고 또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무조건 되게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조건들이 좀 부족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 확률은 기본적으로 조건이 3개가 주어져야 정상적인 문제고 만약에 2개가 주어지게 되면 이건 뭔가 좀 다른 꿍꿍이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 자, 그러면 딱 보시면 자, 일단은 먼저 교집합이 제일 중요하니까 자, 교집합에 들어갈 확률이 얼마가 되냐면 4분의 1. 자, A가 일어날 확률은 8분의 3. 그러니까 이거 8분의 2라고 가시기 좋을 것 같아요. 8분의 2라고 하시고 통분 해체해서 8분의 2. 자, A가 일어날 확률 8분의 3이니까 이 친구의 확률 8분의 1. 자, B가 일어날 확률 8분의 4. 8분의 2에 8분의 2라고 적어주시고 모두 더하면 8분의 5이기 때문에 6건의 확률은 8분의 3이다. 이러시면 뭐 어렵지 않게 추억의 용어죠.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P, A와 B에 대한 합집합에 대한 6건의 확률이고 그럼 이 친구는 1 빼기 P. 근데 솔직히 다 쓸데없는 얘기죠. A도 일어나지 않고 B도 일어나지 않는 거니까 8분의 3 그냥 하시면 되는데 자, 식적으로 좀 정리를 예쁘게 좀 해주시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바로 이 문제의 의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23번. 주사위 던졌네. 너가 나지 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곱이 아 이거구나. 이것 때문에 나온 거구나. 야 여러 개의 숫자를 곱했을 때 곱이 짝수가 되는 건 흔한 거야? 좀 춥지? 조금? 얘기해. 요즘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자는 거지 춥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지? 야 여러 개의 숫자를 곱해서 짝수가 되는 건 흔한 거야? 야 숫자를 100개를 곱했는데 짝수잖아? 짝수가 하나만 있어도 짝수야. 그래서 사실은 곱이 짝수다라고 하면 반드시 뭐 생각하는다? 여사건을 생각을 하셔야 돼. 그건 기본이야. 왜? 너무 흔해. 숫자를 막 곱해. 그러니까 웬만하면 곱하면 짝수라고. 자, 곱이 짝수의 여사건은 바로 뭐다? 곱이 홀수가 되는 1 빼기 b 곱이 홀수가 되는 사건을 계산하시면 되겠구나. 노가다 할 필요가 없겠구나. 자, 1 빼기. 자, 너도 홀수고 나도 홀수. 그럼 사실은 전체 36가지 중에서 자, 곱이 홀수란 얘기는 싹 다 홀수가 돼야 되는 얘기고 자, 첫 번째 주사위 홀수 3가지, 두 번째 홀수 3가지 계산해서 제거해 주시면 되겠구나. 자, 대표적인 몇 가지가 있죠? 자, 적어도란 표현 또는 이렇게 곱이 짝수라든지 이런 좀 대표적인 여사건을 이용하는 확률들은 좀 기억해 두시는 게 편하겠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부터 10까지 숫자가 적혀있는 1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자, 공을 한 개씩 꺼내는 시행을 반복을 하고 나온 공에 적힌 숫자의 합이 자, 5의 배수가 되면 이 시행을 멈추기로 하는데 자, 3번 이상 공을 꺼낼 확률을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번만에 끝낼 수 있나요? 자, 내가 공을 꺼집어낸 걸 다시 집어넣지 않는 상황에서 나온 공에 적힌 숫자의 합이 5의 배수가 되면 게임 끝? 한 번에 끝낼 수 있나요? 있어요. 5 꺼내면 끝이니까. 두 번에 끝낼 수 있나요? 2, 3 꺼내면 되는 거니까. 세 번에 끝낼 수 있나요? 있어. 1, 2, 예를 들어 1, 2, 7 꺼내면 네 번에 끝낼 수 있어요? 끝낼 수 있어요. 5번에, 6번에 더럽게만 타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끝낼 수 있는 횟수가 뭐 10번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많겠지? 그래서 얘는 3번 이상 공을 끄집어내는 확률이니까 1 빼기 한 번에 끝내거나 또는 두 번에 끝내는 확률을 이렇게 제거해 주시는 게 무난하겠구나. 자, 3번에 끝내는 거, 4번에 끝내는 거, 5번에 끝내는 거, 6번에 끝내는 거 다 생각하니까 깝깝하네. 그러면은 3번 이상 공을 끝내는 거의 반대인 한 번 또는 두 번에 게임 끝내는 방법의 수를 계산하는 게 낫겠구나. 자, 가겠습니다. 자, 근데 이건 따로따로 계산할게. 여기도 이거 마찬가지야. 야, 한 번에 끝내거나 또는 두 번에 끝내는 건데 이 둘은 교집합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찢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1 빼기 한 번에 끝낼 확률 또 빼기 1 빼기 자, 두 번에 게임 끝낼 확률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 되겠다. 근데 이런 건 수학적 용어는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편하게 쓰는 거지 이거를 서술형에 이렇게 쓰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냥 이게 내용 전달하기 위한 부분이지 뭐 완전 또 틀렸다고 보긴 좀 힘들지만 또 자세히 써야 돼. 뭐 한 번에 끝내는 사건 뭐 이렇게 막 써야 되니까 야, 우리끼리 쓸 때는 그냥 이렇게 쓰시고 야, 한 번에 끝내려면 한 번에 5 또는 10 꺼내야 되니까 1-10개 중에 못 뽑아낸다고? 5 아니면 10 뽑아야 되니까 경우에서 두 가지란 말이지. 이 두 번에 끝내는 게 좀 힘들 것 같아. 그잖아? 야, 두 번에 끝내려면 일단 전체 경우에서는 10 곱하기 9란 말이지. 근데 한 번에 끝내지 않으면서 자, 두 번에 꺼내는 방법의 수. 자, 숫자 두 개를 더해서 나올 수 있는 최소값은 3이고 나올 수 있는 최대값은 19란 말이지. 두 개 더해서 1, 2 또는 90.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5의 배수가 뭐가 있냐면 5가 있고 10이 있고 15가 있기 때문에 숫자 두 개를 더해서 얘네들이 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 주셔야 돼요. 자, 더해서 5 되는 방법 뭐 있어요? 자, 더해서 5 되는 방법 뭐 있어요? 1, 4 있고 2, 3 있고 자, 또 물어봐야지. 3이 해야 돼 말아야 돼? 3, 이 경우의 수에 포함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3이 그 다음에 4, 1이라고 하는 네 가지 방법. 자, 10 되는 방법 뭐 있어요? 19 자, 28 37 46 근데 5는 안 돼? 5는 안 돼? 같은 거 못 뽑고 같은 걸 못 뽑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한 번에 끝나는 거니까 그럼 6, 4 자, 7, 3에 자, 8, 2에 9, 1 해서 하나, 둘 자, 10까지 있나요? 10도 있네요. 근데 빵이 없으니까 이게 불가능하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까지 가능하겠고 자, 둘의 합이 15가 되는 방법 뭐 있어요? 5하고 10 근데 5하고 10은 안 되지. 한 번에 끝나는 거니까 50 안 되고 자, 6하고 9 자, 7하고 8 자, 8하고 7에
9에 6까지 해서 전체 4가지 되겠다. 이게 차라리 간단하다는 얘기입니다. 3번 이상이 훨씬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거다. 2개 남았나요? 마지막 하나입니다. 우민, 현수, 기정, 정수가 왜 이런 이름을 줬을까? 각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상대 속에 넣고 섞은 다음에 하나씩을 꺼내는데 적어도 나왔어요. 자, 6건의 확률을 대놓고 구하라고 하는 이 적어도란 표현은 자, 적어도 한 명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낸다? 그럼 그게 반대는 뭐죠? 모두 자신의 핸드폰을 갖지 않는다. 적어도 한 명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다? 그럼 그거의 반대는 모두 자기 자신의 물건을 선택하지 않는다? 그 이거 보면 또 뭐가 떠올라요? 교란순열이 또 떠올라요. 그래서 1빼기 뭐 계산할 것이냐면 P 모두 다른 핸드폰을 선택하는 확률. 자, 모두 다른 핸드폰을 선택하는 확률. 그래서 1빼기 자, 4가지 물건을 4명에게 나눠주니까 그 경우의 수는 4팩토리얼일 텐데 자, 우리 모두 다 다른 걸 갖는 교란순열의 경우의 수는 9가지가 되니까 서술형 나오면 당연히 하나하나 노가다로 수용도로 계산할 수밖에 없다. 요까지가 바로 6건을 이용한 확률이 됩니다. 여기까지. 자, 답안지 좀 뽑아올게.